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을 시작합니다. 대선 주자들의 민심을 향한 프로포즈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부터 여성가족부 폐지까지 다양한데요. 정작 중요한 연금 개혁은 애써 외면하고 있죠. 월요경제토론, 국민들의 관심도가 조금 높은 공약 집중적으로 따져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합니다. 경제현장 오늘입니다. 두 분 오셨습니다. 조전혁 전 의원 그리고 박원석 전 의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국민들의 관심이 많은 공약, 워낙 지금 공약을 많이 쏟아내고 있는데요. 공약을 따져보기에 조금 앞서서 최근 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정말 약진이 거셉니다. 지지율 10%를 넘어서 어느 조사 보니까 15%도 돌파했다는 그런 조사도 있던데. 조전혁 의원님, 이 현상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숫자로 그냥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한 35%에서 40%, 그 박스권에 그냥 갇혀 있고요. 반면에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한 8, 9%가 이제 쭉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만큼을 갖다 받아가지고 예. 안철수 후보가 9%에서 한 10% 이렇게 올랐어요. 그러니까 네. 한 5, 6% 평소에 찍고 있다가 지금 보면 한 15%까지 이렇게 약진을 갖다 했죠.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의 빠진 이 지지율만큼 안철수 후보가 올랐다. 이야기는 뭔가 하면은 상대적으로 중도 보수층에서 윤석열 후보의 그동안 네, 여러 가지 하여튼 네. 실수들, 물론 초보니까 여러 가지 실수를 갖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준석 대표하고의 갈등설이라든지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망한 것이 고스란히 안철수 후보가 혜택을 갖다 봤다. 이렇게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두 자릿수로 조금 견고하다면 이번에는 철수하기가 좀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이번 이제 세 번째 출마인데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서도 오세훈 후보하고 단일화를 통해서 물러섰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도 비슷한 형태로 물러선다면 정치인 안철수에 대한 이제 정치적 기대는 없어지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안철수 후보도 단일화나 혹은 선거연합이나 이런 거에 쉽게 응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는 점이 하나 있고요. 지금 안철수 후보의 부상은 그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빠지면서 나타나는 이제 반사이익의 측면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안철수에 대한 재평가 이것도 일부분 저는 포함이 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지금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고 예. 이 양당의 이 대선 주자들에 대한 비호감도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특히 이제 이 정치 관여도가 높지 않은 2030들의 눈에 안철수 후보가 굉장히 정상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게다가 안철수 후보의 선거 캠페인 전략이나 메시지 전략을 보면 일관되게 미래와 미래 세대를 호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다룰 연금 개혁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점이 이제 2030 눈에 이목에 들어오기 시작해서 최근에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좀 오르고 있는 게 아닌가. 네. 근데 이게 일시적인 흐름일지 아니면은 정말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흐름이어서 삼강구도로 재편될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만약에 현재의 상태만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보수 경험을 하신 우리 조 의원님, 보수 쪽에서 그러면 윤석열, 안철수 동시 출마를 그날 보고만 있어야 될까요? 지금 보면 3자 대결이나 네. 4자 대결 갈 경우에 특히나 안철수 후보가 이렇게 계속 나올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협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키를 갖다 제가 보기에는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얼마만큼 나오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앞으로 이제 두고 볼 일인 것 같은데요. 게다가 지금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윤석열 후보하고 예를 들어서 이 후보 단일화 다 해도 단일화 적합도라고 그럴까요? 네. 지금 조사를 갖다 보면 현재로는 오히려 더 높게 나오고 있거든요. 윤석열보다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는 그렇습니다. 지지율이 더 그렇기 높게 때문에 나오니까. 제가 보기에는 소위 말하는 국힘당의 어떻게 보면은 기득권층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위협적이다. 그러나 저는 이 국민들이 사실은 이번 정권 교체에 대한 하여튼 열망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열망을 갖다 얼마만큼 두 후보가 받아들일 수 있을지 그게 지금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지금 보면 안철수 후보가 지금 15.1%까지 이렇게 지지율이 약진을 갖다 했는데 이게 과연 피크인가 아닌가 이런 부분은 한 열흘 정도는 이제
두고 지켜봐야 될 것이 지금까지 보면 윤석열 후보가 한 번도 정책 행보를 갖다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정책에 대해 가지고 윤석열 후보가 어떤 정책을 갖다 내는지를 기억하는 국민들도 없고, 반면에 안철수 후보는 그 우리 박 의원님이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지속적으로 하여튼 미래 세대와 우리나라의 미래 문제, 과학기술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를 갖다 해왔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한 열흘 정도 지금 보면은 윤석열 후보 진영에서 공약들을 갖다 발표를 갖다 하기 때문에 그런 공약 싸움이 과연 어떤 후보를 갖다 더 믿어줄 것이냐 이 부분에 따라 가지고 두 사람의 이제 지지율 격차가 출렁일 것이고 그게 이제 뒤집지 못한다 그러면은 그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위협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기왕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로 시작을 했으니까 저희가 오늘 토론하려고 하는 연금 개혁. 자, 강한 윤석열, 이재명 후보는 좀 조용한 반면 안철수 후보가 연금 개혁을 들고 나왔지 않습니까? 네. 박원석 의원님,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연금 개혁을 사실 쉽지 않은 과제를 안철수 후보가 던졌는데. 그렇죠. 네. 쉽지 않은 과제이기도 하고 이게 이제 선거를 앞두고 보통 이런 공약을 내놓지는 않습니다. 선거 끝나고 집권을 하면 집권 초기에 할 수 있는 일인데 그런 면에서 안철수 후보가 사실은 굉장히 용감하게 이 연금개혁 의제를 제기를 했는데 예. 이제 누구나 공히 인식하고 있듯이 이대로 가면 국민연금의 재정적 지속 가능성이 없다. 이건 이제 우리 인구 구조의 변화도 있고 또 국민연금 제도가 갖고 있는 그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연금개혁이 불가피하고 더군다나 지금 이제 특수지개연금하고 국민연금하고 분리되어 있는데 궁극적으로 이것도 통합해야 된다. 이제 두 가지 포인트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필요성은 후세대에게 지나친 재정 부담을 안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이제 출산율이나 인구 구조로 보면 이게 젊은 사람이 부양해야 될 노인 인구가 굉장히 많아지지 않습니까? 복지 비용이 당연히 증가할 거고 국민연금도 증가할 텐데 그런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후세대가 감당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제 이런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안철수 후보의 연금 개혁의 최대 문제점은 문제 의식은 알겠고 문제 제기는 알겠는데 그 솔루션이 뭐냐? 이제 솔루션을 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점이 어떻게 보면 지금 안철수 후보가 제기하고 있는 연금 개혁이 반쪽짜리 정책 반쪽짜리 공약으로 보이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입니다. 안철수 후보 얘기한 걸 보니까 국민당 보니까 이 방금 얘기한 대로 특수직이 있잖아요. 공무원연금. 또 군인연금의 적자가 워낙 심각하다. 그래서 기준을 합해야 돼, 통일을 해야 된다. 국민연금 이런 얘기를 하던데요. 그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뭐 이런 거죠. 이제 그 공무원 연금하고 소위 말하는 이제 교원연금 이런 부분들이 군인연금이 군인연금. 과거에는 이렇지 않았습니까? 과거에는 이제 공무원들 군인들이 박봉이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현직에 있을 때. 저축도 못하고 이제 뭐 이렇게 재테크도 못하고 하니까 그래도 이제 퇴직이라도 하고 나면은 연금으로서 이제 먹고 살게 해서 생활에 안정을 갖다 주겠다 이런 식으로 사실은 설계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와가지고는 그게 이제 좀 바뀐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뭐 공무원 군인들이 봉급 혜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좋아져가지고 사실 지금 보면 뭐 대기업보다는 좀 못하지만은 그래도 대기업보다는 훨씬 더 안정돼 있고 중견기업만큼의 봉급 혜택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이나 군인 특히 뭐 교사 같은 이런 특수지기업에 대해 가지고 과거와 같은 혜택을 갖다 주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특히 이걸 갖다 이제 국민들이 세금을 내 가지고 계속 보전을 갖다 해주고 있는데 그게 지속 가능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문제 제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은 공무원 출신이어 가지고 국립대학 출신에서 저는 공무원 연금 대상이거든요. 받고 있으면서도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 내가 좀 부당하게 공평하지 못하게 좀 많은 연금을 갖다 받는 것 아닌가. 보험료를 좀 많이 내셨으니까 많이 받는 거 물론 아니에요? 뭐 보험료 내긴 냈지만은 일반 국민들에 비해서 좀 과도한 혜택을 갖다 받는다. 이래서 좀 죄송한 생각이 들긴 들고 있습니다. 우리 조전혁 의원님처럼 생각한 분만 있다면 안철수 의원의 국민연금, 연금 개혁은 쉽게 될 텐데 아마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누구나 제 주머니에 들어오는 것을 갖다 이제 뺏기는 경우에는 그건 굉장히 저항이 심하죠. 근데 사실 제가 오늘 뭐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게 저는 이번 이 대선에서 국민연금이라는 것 자체가
대선 공약의 테이블 위에 올린 것만 해도 저는 안철수 후보가 굉장히 큰 일을 갖다 지금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누군가 이제 좀 지도자가 되겠다는 사람들이 지금 보면 다 뭘 해주겠다, 뭘 해주겠다, 심지어 뭐 탈모 치료까지 다 해주겠다 이런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네. 국민들한테 희생과 고통을 감수해달라 이런 이 절규를 갖다 하는 후보들이 없지 않습니까? 문제 제기만으로도 예, 지금 다른 나라 큰일을 선거도 했다. 마찬가지인데 예. 이번에는 국민연금 이 하나만큼은 좀 빅 이슈로 해가지고 대통령 후보들이 한번 그 후보 대선 토론 기간에 예. 합의를 갖다 할 수 있는 구조를 갖다 만들면은 네. 나라를 갖다 위해서 큰 홍복이다 이래 생각합니다. 네. 사실 안철수 후보도 그렇지만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도 연금 개혁 얘기를 했죠. 어떤 네. 얘기를 했습니까? 뭐 심상정 문제 후보는? 의식은 비슷한 겁니다. 이대로 가면 국민연금의 재정적 지속 가능성이 없고 네. 그렇다고 지금 현 세대 빈곤을 충분히 해결할 만큼 국민연금 지급액이 충분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그런 연금 제도가 돼 있는데 이게 대수술이 불가피하다고 보고요. 예. 다만 이제 앞서 얘기했던 이제 공무원 그 군인 또 사학연금 같은 특수직의 연금 같은 경우에 저는 당연히 통합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단계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해관계자 집단이 완강하게 형성돼 있기 때문에 이미 뭐 재정적으로 그 사학연금을 제외하고는 적자가 나서 계속 국고에서 보조해 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걸 계속 끌고 갈 수는 없는데 근데 하루아침에 이 이해관계를 다 무력화시키고 국민연금이랑 통합한다고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저항이 너무 세기 때문에. 그래서 심상정 후보가 얘기하고 있는 거는 단계적으로 그런 특수직여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하는 그런 로드맵을 만들겠다는 거 하나고 예. 국민연금은 보험 수리론에 입각하면 간단합니다. 이 내는 돈을 좀 더 늘려야 되고요. 보험료를 더 내게 하고 그리고 이제 소득 대체율이라고 그러죠. 예. 받는 거는 지금 현재 수준에서 멈춰야 된다. 아. 다만 이제 기초노령연금 같은 경우에 네. 지금 이제 30만 원 정도를 전 국민의 한 70%에게 지급을 하고 있는데 기초노령연금의 비중을 좀 더 올리고 그리고 기초노령연금의 지급 대상을 국민 70%가 아닌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보완을 한다면 노후 소득 보장에 있어서 국민연금으로 충분치 않은 그런 어떤 기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네. 이 기초노령연금은 국고에서 재정으로 하는 거지만 국민연금은 가입자들이 내는 돈으로 하는 거거든요. 예. 때문에 이제 국민연금 보험료를 현실화시키지 않는다면 그 부담은 후세대에게 고스란히 돌아갑니다. 네. 근데 이거는 사실은 그 세대 간에 어마어마한 갈등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고 네. 후세대에게 너무 많은 부담을 지우는 거기 때문에 현 세대에서 보험료를 올리는 개혁이 불가피하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네. 다만 이건 이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거죠. 누가 정권을 잡든 일방적으로 추진하기는 어려운 일이고 다만 다음 정권 때는 이 국민연금 개혁이 결국에는 이제 커다란 복지제도 개혁이자 또 사회 개혁의 의제로 등장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 하나만 예. 좀 예. 보충하자면은 사실 이거는 저는 노골적으로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후세대에 대한 그 부담이 증가한다고 말씀을 다 하셨는데 저는 뭐 심사적으로 말씀을 다 하신 거고요. 예. 후세대한테 지금 사기치는 겁니다, 이거는. 사기를 치는 이건 정도로 기본적으로 나쁜 일이다. 기본적으로 지금 돈 돌려막기 하는 그 경제학에서 항상 나오는 사기를 갖다 폰지 게임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 폰지 사기를 갖다 지금 후세대한테 지금 우리 지금 이 기성세대가 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빨리 하여튼 바꿔야 됩니다. 네. 빨리 바꿔야 되고 그런 면에서 안철수, 심상정 후보가 이 문제를 제기한 거에 대해서 두 분 다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했는데 정작 이강, 이재명, 윤석열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거의 입을 다물고 무슨 얘기 안 하고 있는 거죠? 어떤 얘기를 혹시 조금이라도 한 게 있습니까? 저는 뭐 이재명 후보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어쨌든 수성에 나선 여당 후보이기 때문에 네. 가급적 거대 쟁점, 큰 쟁점, 민감한 쟁점은 이제 피하는 선거 전략을 취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제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후보는 잘 이해가 안 돼요. 도전자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런 큰 논쟁을 만들어서 어쨌든 이 선거를 좀 논쟁적으로 끌고 가야 되는데 마치 이게 뭐 방어전에 나서는 후보처럼 지금 그 이른바 이재명 후보가 이 탈모 공약 같은 그런 소확행 공약으로 나가니까 윤석열 후보도 따라서 소확행 공약으로 가고 있어요. 예. 그거는 도전자의 입장에서는 그 바람직한 선거 전략이 아니죠. 왜냐하면 논쟁을 키워서 구도를 만들고 전선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재명 후보는 지금 전선이나 구도를 피하는 전략이거든요. 최대한 정권 교체라는 쟁점이 부각되지 않도록 하는 건데 윤석열 후보도 비슷한 전략을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왜 이 국민의힘에서 국민연금 개혁 문제를 전면에 제기하지 않는지 아마도 제가 보기엔 특수직여연금 수혜자라든지 예.
혹은 이제 이 국민연금 개혁을 꺼내놨을 때에 국민 부담이 늘어나는 거에 대한 저항 이런 것들을 염려해서 선거 때는 안 하겠다라는 것 같은데 선거 때 그걸 꺼내지 않는 게 선거 전략상 과연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후보에게 유리할지 제가 보기엔 별로 안 그럴 것 같은데 본인들이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게 뭐 그동안 있던 기존의 선거 공식에 너무 충실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다 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임금개혁 문제 같은 것들은 예. 결국 국민들한테 이제 고통을 갖다 강요를 하는 그런 그렇죠. 이제 이 이슈이기 때문에 예. 그거 꺼내다가는 이제 망한다는 이런 고정관념이 있는 것 같고요. 다만 나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엉뚱한 소리를 갖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국민연금 소리를? 개혁을 하자 그러는데 예. 다른 소리를 다 하고 있는 게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연금 대상들 있지 않습니까? 네, 연금 받는 분들. 예, 연금 받는 분들이 고령에 어디 취직을 갖다 해주고 일을 갖다 소득이 하잖아요. 생기면? 예, 소득이 생기면 이제 연금이 깎입니다. 그렇죠. 연소득이 뭐 얼마 예. 이상이면 가령 예를 들어 깎이는 거죠? 연소득이 245만 원인가? 예. 월소득이, 월소득이? 245만 원인가 이상 되면 한 100. 그동안 자기가 받던 연금에서 한 140만 원 정도가 깎여요. 근데 그렇게 깎이는 게 부당하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폐지하겠다. 이런 식의 엉뚱한 소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재명 후보도 그래도 한나라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정말 나라에 어떻게 보면 운명을 갖다 좌우할 수 있는 이건 큰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큰 이슈에 대해 가지고 오히려 거꾸로 가는 소리를 갖다 저렇게 하는 것이 맞느냐. 그런 점도 좀 반성을 갖다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정혁 의원님은 이제 연금 개혁이라는 근본적인 개혁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의견을 표시하지 않고 격까지만 지금 연금을 받는 분들이 소득이 생길 경우 연금을 깎는 현 제도에 대해서 깎지 못하게 그러니까 더 연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게 하자는 얘기가 좀 엉뚱하다 그런 얘기잖아요. 네. 야, 그 부분은 조금 찬반 논란이 좀 있을 수 있을 것도 같은데 왜냐하면 열심히 해서 내가 일을 해서 그동안 받아놓은 거 일한다고 연금을 깎느냐 이런 불만. 제 말씀은 이런 거죠. 어떤 일이든지 일이라는 게 선후가 있고 완급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국민연금 이야기를 다 하는데 그 이야기를 갖다 하는 것은 본질을 타치하지 않고 선으로 해야 될 문제는 밀어놓고 후에 이야기를 다 해도 좋을 것 같다. 마치 그게 이슈처럼 이제 대안으로 갖고 나오고 이런 것들이 참 저는 너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뭐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재명 후보의 선거 전략이라고 생각해요. 선거 전략. 네, 이재명 후보는 어쨌든 거시적인 개혁이나 혹은 옳고 그름의 기준에 따른 어떤 개혁이라기보다 당장의 표가 되는 공약들을 다시 말해서 이익으로 유권자들을 해체시키는 거죠. 그래서 조각조각의 이익들을 모아가지고 이번 선거를 치르겠다. 왜냐하면 정권 교체라는 구도가 살아나는 순간 이번 선거 희망이 없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정권 교체라는 구도를 희석시키고 이른바 이제 그 탈모 공약 같은 마이크로 타겟팅하는 유권자들을 이런 공약들로 선거를 치르겠다는 거고 민감한 쟁점에 대한 답변은 전부 피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얘기했던 기본소득 어떻게 할 거냐, 재원 어떻게 할 거냐, 쟁점을 쫙 흐리죠. 그다음에 이제 젠더 이슈처럼 민감한 거, 여성가족부 폐지 어떻게 할 거냐, 답을 안 합니다. 이게 저는 이제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의 선거 전략이라고 보고 지금 국민연금에 대해서도 기수혜자들이 소득이 있을 때 연금을 깎는 문제를 깎지 않도록 하겠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 기회수혜자들을 하나의 유권자 집단으로 보고 그 사람들한테 대한 이익이 될 얘기를 하겠다. 맞춤형 또 이거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포퓰리스트의 면모이기도 하고 또 선거 전략인 측면도 있는데 저런 선거 전략이 영리한 측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연금 개혁처럼 큰 이슈를 던져가지고 그 이슈가 쟁점화되거나 그로 인해서 뭐 심판 구도 같은 게 살아난다면 이재명 후보로서는 전혀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사실 연금 개혁은 문재인 정부에서 아무것도 그동안 5년간 안 했던 문제, 이 문제 한번 좀 짚어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야당에서 이 부분을 좀 공격적으로 정말 제기할 필요가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했던 게 사실 박근혜 대통령 때 공무원연금에 대해서 이제 손을 댄 부분이고 그것도 정말 어렵지만 결단을 해가지고 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그 연금 관련해 가지고 공무원연금이 됐든 아니면 군인연금이 됐든 이 연금 전체를 어느 한 정권에서 욕 다 들어가면서 완전히 바꿀 수 있으면 좋겠지만은 그런 정치적 파워가 없다 그러면은 그래도 살라미로 이 정권에서 이만큼 분담하고 그다음 정권에서 가면 또 이만큼 분담해가면서 개선을 갖다 해도 이게 사실은 참 어려운 개혁 과제인데 정말 문재인 정부 지난 5년 동안은 정말 무책임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요. 연금 개혁에 관해서 문재인 정부가
사지선다형 이렇게 던져놓고 선택을 전혀 안 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려고 하는 것처럼 제스처를 취하다가 그냥 스톱해버린 건데 이런 거는 이 후대에서 많은 비판을 좀 받을 소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논의만 하고 결정을 하지 않은 거죠. 예. 사실은 연금 개혁은 앞으로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 들어설 모든 정부들의 굉장히 사실은 그 예민하고 민감한 그런 개혁 과제일 겁니다. 근데 누군가는 결단을 하지 않으면 현재 연금 제도를 이대로 가져갈 수는 없는 거고 현재의 제도를 지금보다 더 오래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아까 이제 후세대에 대한 사기라고까지 표현을 하셨는데 후세대의 부담은 계속 누적되고 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결단을 할 수밖에 없고 그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되는데 선거 과정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큰 정당들 입장에서는 부자 몸조심한다고 예. 이 얘기하기 싫은 거죠. 그러나 이제 안철수 후보라든지 심상정 후보라든지 도전자들의 입장에서는 솔직하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네. 이대로 가면은 후세대한테 굉장히 무책임한 그런 그 부담을 남기는 거고 예. 어쨌든 지금 결단해야 된다. 그 결단을 하기 위해서 이런 비전을 제시한다라는 얘기를 좀 솔직하게 하는 거고 네. 이게 지금 뭐 정치적으로 유리할지 불리할지 모르겠으나 정치인이 뭐 정치적 요불리만 따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아무리 이게 표를 얻어야 되는 대선이라고 하더라도. 예. 그리고 저는 이 2030 세대, 네. 특히나 이제 지금 2030 세대가 이 대선에 굉장히 큰 캐스팅 보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2030 세대 입장에서는 저렇게 솔직하게 얘기하고 개혁을 하겠다고 얘기하는 정치인이 있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다행이고 또 그런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2030의 표를 얻으려고 한다면 2030 세대에 많은 빚을 안겨주는 연금 개혁을 하겠다고 나와야 될 텐데 오히려 입을 다물고 있으니까 오히려 저희가 얘기하려고 하는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이걸 통해서 굉장히 많은 지지율을 지금 이재명 후보 얻고 있는데 연금 개혁 입 다물고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재정 적용한다는 거 제가 보기에는 그게 뭐 저기 지지를 갖다 얻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만약 지지를 갖다 얻었다 그러면은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이렇게 뭐 그 눈에 띄게 상승을 갖다 했어야 되는데 그건 안 보이거든요. 그건 안 보이고 다만 이 탈모 부분에 대해서 건강보험을 적용을 한다 그러니까 국내에서도 하여튼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엉뚱하잖아요. 엉뚱하다 보니까 엉뚱하다. 이게 이슈가 많이 되고 재미있다 이런 반응은 있는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내가 이재명을 갖다 찍어야 되겠다. 아직 이런 가시적인 변화는 없는 것 같고요. 예. 해외에서도 저거 참 재미있다. 뭐 이런 정도의 반응인 것 같습니다. 반응인 네.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뭐 지금 이 탈모 치료제에 대해 가지고 저는 우리나라가 정말 뭐 돈이 남아 들고 해서 국민 행복을 갖다 위해 가지고 세금을 갖다 꼭 써야 되겠다. 그러면 할 수 있지만은 예. 그거 말고 이제 뭐 급한 것들이 예. 사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거에 뭐 저기 꼭 제가 이야기를 안 하더라도 예. 기본적으로 생명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여러 가지 질병들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건강보험을 통해 가지고 지원을 갖다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부터 따져보면은 예. 지금 사실은 그 많은 하여튼 암 치료제나 뭐 이런 것들이 신약들이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 치료제들이 너무 비싸가지고 그 치료제들 갖다 쓰면은 바로 생명을 갖다 살릴 수 있는 그런 이 약들도 많이 나왔다 그러거든요. 네. 그런데 그것도 지금 건강보험이 적용 안 되고 있는데 과연 이게 탈모 치료제나 이런 미용 관련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막대한 돈을 쓰는 것이 맞느냐. 물론 이 탈모 문제가 정말 심각한 정신적인 이런 장애를 갖다 가져온다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의사의 처방에 따라 가지고 저는 건강보험으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뭐 그거 외에도 보면은 이 가령 부정교합이라든지 뭐 많은 하여튼 이런 그 미용 때문에 네. 고민을 갖다 갖고 있는 환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도 형평성에 따라 가지고 함께 그러면 지원을 갖다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도 분명히 이슈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포퓰리즘 공약이죠. 그러나 이제 당사자들에게는 뭔가 이게 박수받는 예. 그런 공약이고 이슈는 되는데 저게 이제 득표까지 연결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예. 같고요. 그러니까 모든 정책은 우선순위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다 하면 좋겠지만은 네. 다 할 수 없는 게 재정적 현실이나 여러 가지를 형평성이나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우선순위를 놓고 정책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뭐 보수 진보를 떠나서 모든 정치인들에게 공통으로 처해진 저는 숙명이라고 보는데 건강보험 지금 보장성이 70%가 안 돼요.
그런데 건강보험 재정 지출은 계속 늘어납니다. 네. 이게 우리가 이제 고령화되기 때문에 불가피한 상황이고 예. 결국에 이제 건강보험도 보험료를 지금보다는 더 낼 수밖에 없고 그럼으로써 보장성을 확대할 수밖에 없는데 보장성 확대 우선순위가 탈모에 있느냐. 그렇죠. 질병으로 인한 탈모는 지금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이외에 탈모까지 혹은 이식수술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 모발 이식까지. 예. 제가 보기에 심각한 형평성의 문제를 낳을 거고요. 네. 지금 뭐 암이라든지 여러 가지 중증 질환 또 희귀 질환에 건강보험이 적용이 안 됨으로써 생명을 걸어야 되는 이제 그런 환자들도 굉장히 많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탈모와 비슷한 유형의 예. 그런 어떤 이재명 후보가 신체 완전성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표현이 적절한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에 해당하는 거는 다 건강보험 적용해달라는 요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 저도 노안이 굉장히 심각한데요. 예. 이 노안도 일종의 질병이에요. 네. 나이 들면 생기는. 네. 그럼 노안에 대해서 예를 들어 다초점 렌즈를 맞춘다거나 노안 시술을 한다거나 예. 이거 다 건강보험 적용해달라는 요구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 지금 노인들만 적용이 되는데 그렇죠. 왜 노인만 적용하냐? 임플란트도 질병인데 다 해달라. 심각한 이게 치아 질환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 어떻게 감당을 하겠냐는 거예요. 저도 농담삼아 얘기하면 제 얼굴이 큰 게 네. 어떻게 보면 제가 이게 무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흉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얼굴 좀 작게 해주세요. 문제는 이 건강보험의 적자, 재정 문제, 네. 우선순위를 말씀하신 것도 뭐 다 해주면 좋겠지만 우리 건강보험 재정이 감당이 안 되잖아요. 문재인 정부에서 2018년에 이 건보가 적자로 돌아서면서 지금 누적 흑자도 다 까먹을 판이니까 그런 게 심각한 거 아니겠어요? 아 게다가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가지고 소위 말하는 문재인 케어로 해가지고 예. 적자율이 훨씬 더 많아졌죠. 네. 예. 그래서 지금 계속 하여튼 지금 건보가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데 지금 저게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정말 네. 예, 개탄스럽습니다. 여튼 건보 재정 측면에서는 좀 비판적인 얘기를 듣고 있지만 이재명 후보의 관심도랄까 특히 젊은 층의 관심도 면에서는 굉장히 인기를 끌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비슷한 건 아니지만 요즘 또 국민의힘 멸공 이 화두가 SNS에서 대대적인 또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박원석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저는 좀 한심하다고 봅니다. 한심하다. 그 정용진 이제 신세계 부회장이 연일 네. 본인의 인스타그램에 네. 이제 멸공 캠페인을 네. 캠페인이라기보다 멸공 그 이 해시태그를 해시태그를 해가지고. 하고 네. 있는데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짐작컨대 아마 사드 보복 때 중국에서 이마트가 이 죽수고 사업을 철수한 거에 대해서 맺힌 게 많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저거는 여전히 신세계 그룹이나 이마트 그룹이 중국 사업이 있잖아요. 네. 굉장히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일종의 저는 오너 리스크가 생길 수 있고 오늘 주식시장에서 한 8% 이상 신세계 주식이 떨어졌다고 그렇군요. 하더라고요. 벌써 시장에 반영이 됐군요. 근데 저건 어쨌든 그 재벌 오너의 별다른 취미이자 요즘 얘기로 관종놀이라고 치더라도 예. 국민의힘이 그걸 따라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아, 제가 보기에는 여전히 국민의힘의 선거 캠페인이 정신 못 차렸어요. 음. 그걸 왜 뭐 저 후보부터 시작해서 나경원 전 원내대표 줄줄이 따라하면서 마치 이런 효과를 노리는 것 같아요. 예. 거기서 멸공이라고 하면 이 지금 민주당 문재인 정부 이들이 공산주의와 다름없는 공산당과 다름없는 좌파다 뭐 이런 식의 캠페인을 하는 건데 네. 만약 진짜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런 캠페인을 한다면 네. 저건 선거에서 역효과가 훨씬 더 클 거라고 봅니다. 네. 국민이 왜 멸공 해시태그를 이용해서 이렇게 반응을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저는 뭐 일종의 뭐 저기 그냥 뭐 관심 끌기입니까? 아니요 뭐 일종의 비유 이런 것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표현의 자유. 예, 저는 뭐 충분히 그 정도 표현의 자유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용진 회장 같은 경우가 저기 인스타하고 네. SNS에 이제 스타거든요. 팔로워가 그렇죠. 뭐 수백만 아마 네. 될 겁니다. 뭐 그런 사람이 이제 멸공하니까 이제 재밌기도 하고 요즘은 보니까 선거 전략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네. 재미를 갖다 좀 추구를 갖다 하는 것 같아요. 흥미를 추구하다 예. 보니까. 그러니까 너무 많은 의미를 갖다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탈모, 건보 재정, 뭐 멸공, 흥미를 쪽으로 흐르고 있는 이 선거가 연금 개혁 같은 중요한 이슈에는 입을 다물고 우리나라 이슈는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월요 경제 토론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원석 전 의원 그리고 조전혁 전 의원이었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네.